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진태산입니다. 중국에 가본 적이 있다면 거리마다 식당이 가득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모습이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기업 및 상업정보 플랫폼 텐엔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중국의 요식업 관련 기업 105만 6천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135만 9천 개에 비해 큰 증가를 보여주며 단 6개월 만에 작년 전체 폐업 수치에 근접했습니다. 이제 상하이와 쿤밍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식당들이 어떻게 폐업하고 있는지 블로거들이 전한 소셜미디어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게를 여는 건 돈을 날리는 거예요. 여긴 상하이 중심가의 화이아이 로드 1호예요. 현재 상업 환경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세요. 1층부터 3층까지 각 층마다 두세 개의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여기가 꽉 찼었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변했어요. 올해 상반기에만 105만 개의 식당이 문을 닫았고 이 숫자는 작년 전체 폐업 수치와 맞먹어요. 요식업에 뛰어드는 건 쉽지만 성공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은 그래도 요식업을 하고 싶으세요? 상황이 진짜 비관적이에요. 여긴 한 소도시의 요식업 거리인데 원래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이었어요. 가게들을 보세요. 임대, 양도, 또 임대, 산동 바비큐도 양도 중이고 채소 슈퍼마켓도 양도하고 있어요. 전동차 판매하는 가게도 양도 중이고 십자로 모퉁이의 빈 가게도 싸게 임대 중이에요. 이 슈퍼마켓도 빈 가게로 임대 중이고 옆 가게도 역시 임대 중이에요. 이게 지금 한 소도시의 현실이에요. 올해 린수이에서 요식업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린수이 우케이베이에서 7년 동안 쭉 가게를 운영했는데 올해처럼 폐업이 심한 건 처음이에요. 맞은편의 러우자 모가게는 맛있게 잘했는데 결국 문 닫았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광동식 레스토랑의 루로우판도 잘 팔렸는데 결국 폐업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마오차이 가게도 문을 닫았고 사진관도 문 닫았어요. 저 가게들도 다 폐업했어요. 이 가게들이 언제 다시 임대될 수 있을지. 또 다른 중국의 유명 블로거 탄왕은 7월 17일 윈난성 쿤밍시에서 가장 큰 도시 신중심의 현황을 소개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는 이 쇼핑몰의 폐점 공실률이 이미 85%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7, 8, 9월은 요식업 성수기인데 올해는 성수기가 과연 성수기일까요? 만약 요식업을 하고 있다면 올해는 돈을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성공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익을 냈다면 축하드립니다. 이미 50%의 경쟁자를 이긴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5만 개의 식당이 폐업했고 이 숫자는 작년 전체 폐업 수치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두세 달 만에 폐업하며 수십만 위안을 날렸습니다. 특히 허거 식당들이 큰 타격을 받았어요. 상반기에 22,000개의 허거 식당이 새로 등록됐지만 26,000개가 폐업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건 쿤밍에서 가장 큰 상권 중 하나인 도시 신중심입니다. 연간 방문자 수가 약 1,300만 명인데 이렇게 큰 상권의 현재 상황을 함께 보시죠. 보세요.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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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갈비집, 허거 식당. 여기 전체 약 300평방미터의 공간이 다 폐업했어요. 이곳은 원래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 줄 전체가 폐업했습니다. 차오셴 소고기, 이곳도 문을 닫았네요. 폐업. 이 상권의 폐업률은 이미 85%에 달해 거의 식당이 없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주말이 아니어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수요일, 목요일에는 손님이 적을 수 있지만 문제는 폐업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은 하이디라오 같은 대형 브랜드뿐일 겁니다. 주된 이유는 첫째, 요식업 자체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업계에 진입한다는 것은 더 많은 경쟁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저가 식품을 선호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인터넷의 충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비 습관을 온라인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높은 임대료, 인건비, 물, 전기 비용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면서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오프라인 요식업체들이 대규모 폐업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그리고 2024년, 2025년에도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수많은 요식업체들이 수백만 위안을 투자하고도 3개월 만에 폐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 사장이 개업 실패 후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시는 요식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제가 100만 위안을 투자한 바베큐 가게입니다. 불행히도 3개월도 안 돼
문을 닫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열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돈 버는 것만 보고 제가 실패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게 임대료만 20만 위안이 들었습니다. 인테리어와 장비에 몇십만 위안을 더 썼습니다. 그때는 매달 몇만 위안만 벌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개업 후 매출이 하루 임대료도 못 미쳤습니다. 하루 최고 매출이 2,000위안도 안 됩니다. 직원도 10명 넘게 고용했는데 3개월 동안 기다리며 가게를 내놨지만 아무도 인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문을 닫았고 이 모든 것을 겪으며 다시는 요식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을까요? 얼마 전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산둥성에 사는 루 여사는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경제적 수입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소비를 줄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업종이 불황을 겪고 있으며 경제 전망이 밝지 않아 사람들은 돈을 쓰기를 두려워하고 필수적인 상황에 대비해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지만 필수적인 지출은 유지해야 합니다. 돈을 쓸 때는 신중하게 비교하고 특히 노인이라면 대략적인 생활비를 예산으로 세워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나 가족이 아프다면 그에 대비해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요식업 불황은 중국인들의 소득 감소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중국 요식업계는 빈곤 세트를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중식 패스트푸드 브랜드 난청샹은 3위안짜리 무제한 조식 뷔페를 선보였는데 여기에는 죽, 우유, 두유 등 7가지 조식 음료가 포함됩니다. 다른 식당들은 14.9위안짜리 2가지 요리와 밥 세트를, 차 음료 체인점은 12위안짜리 빵과 밀크티 세트를 출시했습니다. 한 허거 식당 사장인 세전은 월 매출이 50만 위안에서 30만 위안 이하로 급감했다고 밝히며 현재 저렴한 허거 세트를 도입해 고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전은 5월부터 허거 식당 경영이 그녀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이던 50만 위안의 매출이 30만 위안으로 줄어들었고 작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월 매출은 50만 위안 이상이었으며 여름방학 기간인 6, 7, 8월에는 60만 위안을 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3월과 4월이 요식업에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 했지만 올해 5월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세전은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모두 매장을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만위안 미만일 때도 있었고 오후 7시가 되어도 홀의 좌석이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주문한 테이블은 4개뿐이었고 거리 전체의 상점들도 상황이 암울했습니다. 근처 가게들 역시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전은 고객이 줄어든 이유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구매하는 식재료는 그대로였고 고객을 접대하는 직원들도 변함없었지만 대외 환경의 문제와 경제 침체, 소비 감소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가게가 대외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현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하지만 세전은 50만 위안의 매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게의 경영 상태를 개선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매출이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해외 SNS X에서 유출된 영상에서는 한 중국 식당 사장이 중국 경제가 10년 전으로 되돌아갈 것이고 요식업은 최저가 소비로만 생존할 수 있다. 기업의 생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요식업 사장은 현재의 소비 수요가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과거 광둥성 순덕과 동관의 교통 체증이 전 세계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던 시절을 회상하며 이제는 그런 상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동관과 순덕에 가도 트럭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유럽과 미국이 점차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서 중국 공장에 큰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이 식당 사장은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 부르며 글로벌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부 수요가 줄어들면서 그의 식당은 직원들만 식사하는 곳으로 변했고 이는 식당 운영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이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때는 긍정적인 분위기였던 반면 지금은 부정적인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파트너와 함께 심천에 1인당 소비가 40위안인 허거 식당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만상성 근처 공사 현장에서 가장 싼 도시락이 춘절 전에는 10위안이고 보통은 12위안에서 15위안이었는데 5월 초에는 8위안, 최근에는 5위안으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건설 노동자들의 시급은 22위안이었지만
5월 초에는 16위안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35세 이하의 노동자만 고용하며 시급은 14위안입니다. 하루 10시간씩 한 달에 30일을 일해도 월 4,000위안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위안짜리 도시락이 주류가 되었고 이는 2006년 이전의 소비 수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요식업체들이 폐업하는 가운데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요식업 설비 회수 업종입니다. 이들은 요식업 설비뿐만 아니라 에어컨, TV 같은 가전제품도 회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장들이 폐업하면서 올해 요식업에서 돈을 버는 유일한 사람들은 요식업 설비 회수업자들이다. 당신이 돈을 잃을 때 그들이 돈을 벌고 당신이 힘들어지면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말 한 요식업 설비 회수업자인 구가가 요식업 대회에서 연설한 모습을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는 2019년 이 업종에 들어와 1만 개 이상의 요식업체에서 설비를 회수했으며 3만 개 이상의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요식업 불황 덕분에 그의 사업은 번창했으며 북경, 천진, 하북을 시작으로 중국 12개 도시로 확장되었습니다. 올해 회수한 자료에서 발견한 현상인데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2023년 상황을 말하자면 1월에서 2월까지 중국 설날 전후로 회수 문의가 95%를 차지했고 단 5%만이 장비 구매 문의였습니다. 3월에서 6월 사이에는 재고가 다 비었고 7월에서 8월에는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폐업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7월에서 8월에는 회수와 판매 문의가 1대1이었고 9월에서 11월에는 회수 문의가 다시 90%를 차지했습니다. 설비 구매에 관한 상담은 단 10%에 불과합니다. 12월 16일까지의 데이터만으로도 11월에 65% 수준의 회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비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12월 말까지 회수량이 11월 대비 30% 증가할 것입니다. 최신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동안 중국 요식업 관련 신규 등록 기업은 134만 6천 개였으며 105만 6천 개의 요식업 관련 기업이 폐업하거나 문을 닫았습니다. 그중 영업 정지는 1,471개, 폐업은 104만 5,678개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요식업 매출은 15% 정도 감소했으며 더 심한 경우 30%에서 5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